창녕군 보궐선거 결과 창녕군수에는 성낙인 후보가, 경남도 의원 창녕군 1선거구에는 이경재 후보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성낙인 창녕군수가 6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공약과 함께 창녕군의 주요 현안을 짚어봅니다. 창원 진해 여자지구 개발 사업에 이식된 나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창원시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수령 200년 나무는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창원시가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를 재정 상황을 고려해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75세 어르신 6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병들고 죽어가는 노거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더 돌봐야 할 텐데 그야말로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창원 진해 여자지구 개발 사업에 수령 200년 된 곰솔뿐 아니라 다른 이식된 나무들도 말라 죽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공사와 창원시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옛 육군대학터 부지입니다. 이곳은 공원과 산업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을 지나다 보면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노거수 한 그루를 볼 수 있습니다. 나무 기둥은 종이장처럼 뜯겼고 시커멓게 변한 가지는 스산합니다. 수령 200년으로 추정되는 곰솔입니다. 바다 주변에서 많이 자라는 소나무과로 해송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좀 안 좋지. 살아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 사람 엄마들 올라오면 다 그래. 나무 살아있으면 참 좋겠다. 오래됐고. 죽어놓은 게 벌레가 싫고 엎드려. 요 뒤로 돌아가면 껍질이 막 벗어봐라. 당연히 원래 이랬던 건 아닙니다. 진해 옛 육군대학터는 지난 2017년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진해 여자지구 개발 사업이 착공했습니다. 당시 부지 안팎에 있던 나무들은 벌목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시사철 푸르른 잎을 자랑했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나무만 죽은 게 아니란 겁니다. 이곳 공원으로 옮겨 심은 나무들도 이미 말라 죽었거나 죽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식 전후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는 제대로 정밀 시공을 해서 온갖 기술을 다 발휘하고 약품 약재 이런 걸 잘 써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뭐 나무가 이식 과정에 죽었으니까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됐다고. 여자지구에 이식된 소나무는 모두 125주, 옮겨 심는 데만 9,5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나무가 이식 과정에 죽었지만 시공사와 창원시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고 그래 하자보수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저희한테 어느 정도 주고 가고 있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좀 파악이 안 되고 하니까 전문가 자문을 좀 통해 가지고 의견을 하나 받아서 조사 의견을 하나 받아 가지고 보증기관에다가 하자보수 다시 요청. 책임을 따져 묻는 사이 죽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수령 200년의 곰솔. 이제는 해충까지 생겨 주변 나무들의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녕군 보궐선거 결과 창녕군수에는 성낙인 후보가, 경남도 의원 창녕군 제1선거구에는 이경재 후보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창녕군수 선거는 개표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했던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한우성과 함께 선거 캠프에 후보의 이름이 울려 퍼집니다. 성낙인! 무소속 성낙인 후보가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전직 군수 출신의 후보 2명 등 6명의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7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선거전. 성낙인 후보와 박상재 후보, 한정우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순위를 앞다퉈가며 경쟁을 벌였습니다.
개표 내내 몇백 표, 작게는 몇십 표 차이로 순위가 계속 바뀌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개표 후반부터 박상재 후보가 앞서갔지만 성낙인 후보가 읍장을 지냈던 창녕읍의 투표함이 열리자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성낙인 후보의 표가 쏟아지면서 1, 2위의 순위는 뒤바뀌었고 모든 개표가 끝난 후 성낙인 후보의 총 득표수는 7,229표. 24.21% 득표율로 2위인 박상재 후보를 818표 차로 따돌리고 성낙인 후보가 창녕 군수로 당선됐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창녕 읍장으로 퇴임 후 경남 도의원을 지낸 성낙인 당선인은 34년간 행정공무원의 경험을 살려 누구나 살고 싶은 창녕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당선은 현명하신 우리 국민의 승리입니다. 모든 사업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해서 현장 행정을 강화해서 다시는 보궐선거가 없도록 제가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경남 도의원 보궐선거 결과엔 반전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이경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와 무소속 박태슴, 김경 후보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경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 득표율의 2배를 넘긴 50.3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빠짐없이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3년 준비된 일꾼으로 창녕군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두 당선인들의 임기는 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성낙인 창녕군수가 6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성 군수는 취임식에서 창창한 창녕을 만들겠다고 군정 목표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창녕군의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10달, 창녕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건 전직 군수의 갑작스러운 사망 때문이었습니다. 후보만 7명, 표심도 나뉘었습니다. 앞서 민선 이후 6명의 군수 중 3명이 범죄 연루로 임기를 다하지 못했던 창녕. 무엇보다 분열되고 생채기 난 민심 회복은 급선무입니다. 3년이란 짧은 임기도 극복할 과제입니다. 성 군수의 강점은 전 도의원이자 34년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창녕군과 연결돼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1년 늦게 인수위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핸디캡입니다. 이를 얼마나 빠르게 극복해 군의 현안을 파악하고 자신의 공약과 접목하는지도 관건입니다. 여기에 장기화한 창녕의 지역경기 침체와 6만 인구 붕괴, 고령화 현실 등도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포늪과 화항산, 구곡온천 등 지역관광 거점을 살려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는 현안은 시급합니다. 그간의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 느낄 그런 어떤 정도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6일 취임식을 하고 바로 창창한 창녕을 만들기 위한 업무를 시작한 성낙인 창녕군수. 중단 없는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만큼 무거운 현안도 어깨 위에 지워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 덩달아 학생 수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20곳은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는데요.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그만큼 늘게 되겠죠.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대안은 있을까요? 전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은 단 4명, 올해 입학생은 1명도 없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11명이었던 학생 수는 이제는 통폐합을 걱정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아이들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없어요.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골목에서. 그래도
우리네도 이래 다니다가 애들 소리만 나도 아주 엄청 반가움을 느끼는데 애들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올해 강원 지역 초등학생 수는 6만 9천여 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내 초등학교 4곳 중 1곳은 통폐합 추진 대상이거나 권장 대상입니다. 소규모 학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 신입생이 1명뿐인 학교는 20곳,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도 20곳입니다. 신입생이 0명에서 1명뿐인 학교는 지난해보다 5곳 늘었습니다. 각 학교들은 자구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승마나 골프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농사노촌 유학생 제도를 통해 도시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학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16명뿐인 홍천 화촌초등학교. 아카펠라나 사물놀이 등 모든 학생이 함께하는 예술 통합 수업을 진행 중인데 학부모와 아이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치활동 기획하고 행사도 주도해서 준비해서 기획해서 운영하고 이런 이제 기회들이 더 좀 많고 활발한 것 같고요. 예술 수업들을 학년을 이제 같이 통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계도 훨씬 좋고. 강원도교육청은 도심 과밀학급에선 찾기 힘든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이라던가 자료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광역화를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작은 학교로 다닐 수 있게 한다거나 아이들이 줄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덩달아 지역이 쇠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학교 만들기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4월 6일)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 바로 한식입니다. 찰 한 해 먹을 식, 찬 음식을 먹는다는 뜻인데요. 일정 기간 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한식은 중요한 명절이기도 했는데요. 세종 13년에는 세종대왕이 한식 사흘 동안 불의 사용을 금지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불을 쓰지 말고 찬 음식을 먹으라는 의미를 지금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이 시기에 특별히 불조심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다행히 반가운 봄비가 내리면서 걱정을 한시름 덜었지만 여전히 건조한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겪어왔는데요. 산에 갈 때 인화물질 가져가지 말고 아무렇게나 무언가를 태우지 말고 또 언제 어디서든 불조심하고 이런 당연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기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창원시가 6일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홍남표 시장 공약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올해는 75세 이상 어르신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 17만여 명의 어르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역도 종목이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고성군 역도 전용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시범 경기인 초등부 경기를 비롯해 중등부 등 4개 종별 선수가 참가하며 초등부 5체급과 중등부 8체급으로 나누어 경기가 치러집니다. 고성군은 종합체육대회에서 역도와 양궁 등 2개 종목의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